형형색색의 풍성한 꽃잎이 아름다운 수국이 앞에 있습니다. 수국 철이지만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닌 옥상에서 화분에 키우고 있어서 아직 만개를 하지 않은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국 철이기 때문에 수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만개를 하지 않아서 수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다음에 이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피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국에 대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은 키우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는 식물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보식 집사님들께서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꽃이 피는 시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만 관리해 주신다면 실내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국의 꽃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수국의 원산지는 동아시아입니다. 원산지는 동아시아이지만 서양으로 건너가 품종 개량이 많이 되는 꽃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서양 수국으로 국내로 역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국은 품종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많은 꽃 중 하나예요. 수국은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수명이 긴 식물이고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최근에는 화분, 절화, 드라이 플라워로도 인기가 많은 식물 중 하나이고요. 개화 시기는 6월에서 7월이지만 따뜻한 온실에서 재배한 수국은 조금 더 일찍 개화를 합니다. 최근에 아마 수국 축제를 제가 갔다 온 영상도 올렸었고, 그런 수국 축제 같은 데 있는 수국들은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가 돼서 일찍 만개를 한 수국 중 하나이고요. 온실뿐만이 아니라도 지역이나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수국의 개화 시기는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다 같은 수국인데 품종이 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꽃 모양도 다르죠. 이거는 되게 수국 같지 않게 그냥 꽃 같은데 이것도 수국이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옥상 정원에 수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수국도 있고 팝콘 수국도 있고 서양에서 수입해온 수국도 있으니까요. 수국은 꽃의 모양이나 색상이 품종에 따라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수국은 자라는 환경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꽃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수국을 도깨비 꽃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처음 수국의 꽃이 필 때는 하얀색 빛을 띠는데요. 수국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토양의 성질과 결합해 꽃의 색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토양이 산성에 가까울수록 청색,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분홍색 혹은 붉은색을 띠고요. 중성의 경우 하얀색을 띱니다. 청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산성 토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칼륨을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분홍색 혹은 붉은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알칼리성 토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석회 또는 계란 껍질을 잘 갈아서 화분에 뿌려주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꽃의 색이 분홍빛 혹은 붉은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도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수국은 야외에 심으실 경우에는 겨울철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은 노지에서 심게 되면 길이도 폭도 커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는 작은 화분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큰 화분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의 꽃말은 진심, 냉정, 변덕, 처녀의 꿈입니다.
수국은 수국의 이름인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수 국화국, 물을 머금은 국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국은 적당한 빛을 좋아하는 반양지 식물이에요. 선선한 오전에는 충분한 빛을 쏘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무더운 오후가 되면 반양지에 위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은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 겨울철 노지 월동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적당한 추위를 견뎌내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니 겨울철에도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수국이 다음 해에 꽃 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국은 전정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식물인데요. 전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꽃이 피우는데 문제는 없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전정 작업을 해주셔야 풍성하고 이쁜 수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전정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키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키가 큰 수국은 전정 작업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키가 높게 자란 수국이에요. 전정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키가 높게 자라고, 전정 작업을 해주면은 꽃이 이쁘게 핀 여기 있는 이 수국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풍성하잖아요. 키우시는 분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국은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국이 아직 만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국의 특징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여기 있는 이 많은 수국들이 꽃을 피우고 만개해서 더 풍성해지면 그때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바람 소리도 들리고 주변에 이제 생활소음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수국축제 갔다 온 영상도 올렸는데 거기에 있는 수국들은 일단 관리도 더 잘 되고 온실에서 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정말 풍성하게 만개를 했더라고요. 저희 옥상 정원에 있는 수국들은 아직 그렇게 만개를 하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도 조만간 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수국 정말 풍성하고 이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꽃이 피려고 꽃눈이 나와가지고 봉우리 진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잎이 작은 수국도 이쁜데 저는 오늘 보니 이 수국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꽃잎이 이렇게 장미 모양 느낌도 있고, 이건 정말 그림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쁘지 않나요? 수국이 너무.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옥상에 키우는 이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색을 바꾸진 않았어요. 따로 색을 바꿔주려고 계란 껍질이나 처리를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그냥 토양을 맞췄거든요. 왜냐면은 이 수국을 봤을 때 이 수국은 이 색깔이 이쁘다 라고 느꼈던 것도 있고, 이 색깔의 수국은 있으니까 다른 색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토양을 맞춘 거지 따로 꽃의 컬러를 바꾸려고 다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국에 이렇게 벌이 앉아있는, 벌이 어디 갔지? 날라갔네요. 여기 있는 이 수국들이 다 만개를 하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따로 수국 축제나 수국 구경을 가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수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무늬가 있는 수국들도 있고요. 지금 수국을 이렇게 작은 포트에 심어둔 아이들도 있어요. 번식이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꺾꽂이로 번식이 되기 때문에
번식을 조금 시켜놓은 아이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큰 화분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잖아요. 수국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차수국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차수국 같은 경우는 찻잎을 따가지고 차수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그 맛이 달달하거든요. 설탕이 하나도 함유가 안 돼 있어도 달달한 게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물론 만드는 데는 손이 조금 가기는 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이 가는데, 그래도 옥상에서 직접 유기농이니까, 유기농으로 키워서 차수국을 마신 거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국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번에 이 아이들이 더 풍성해지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수국 보고 가실게요.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